머신 벤치프레스 할 때 엄지검지 중지로 미는 것과 중지 약지 새끼 쪽으로 미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새끼 쪽 방향이 우리가 척골 쪽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척골 쪽 방향은 회전이 안 돼요. 잘 보시면은 엄지손가락 쪽 있죠. 여기는 회전이 되죠. 근데 척골 쪽 방향은 회전이 안 되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미숙하신 분들, 그러니까 보디빌딩에서 바벨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미는 운동이 미숙하신 분들은 엄지손가락 쪽으로 저항을 주게 되면 요쪽이 되겠죠. 이쪽으로 저항을 주게 되면 이게 밀면서 흔들려요.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경향이 척골 쪽으로 뒀을 때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초보자들은. 그래서 이제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 운동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척골 쪽으로 걸어서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회전력이 걸리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감각이 생기고 나면은 의도적으로 요골 쪽으로 컨트롤을 해서 내가 움직임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대흉근의 형태에 따라서 일부러 요골 쪽에 걸어서 쭉 늘리는 힘을 더 주거나 그런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 보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운동은 부상이 필연적인가요? 선수면 운동도 잘할 텐데 거의 모든 선수가 부상을 겪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계까지 몰아붙여서 그런 건가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이죠. 그러니까 뛰어난 선수라는 거는 자기의 한계치 이상의 무언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이라면 대부분의 뛰어난 선수들은 105, 110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관절이 거기서 아무리 운동을 올바르게 한다 그래도 관절과 인대와 건과 연부 조직들은 과도한 중량 앞에 노출이 되는 거고, 그 노출이 잦아지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그 염증 반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오버하는 수준의 염증 반응이 나오면은 당연히 그게 부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선수는 대부분 환자가 많아요. 이게 보디빌딩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는 환자가 많습니다. 어디 한 군데 다 이상해. 막 연골이 없거나 디스크가 하나 없거나 진짜 좀 극단적으로 부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운동이든, 그러니까 뭐 올림픽 종목이든, 저는 이제 그런 뭐 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없잖아요. 저는 약을 쓰든 말든 나는 그냥 운동 잘하는 놈이 좋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리스트나 보디빌딩에서 뭐 프로쇼 나가서 우승을 하는 사람이나 둘 다 위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결론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뚫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최근 보디빌딩 커뮤니티에서 중량 스쿼트를 장기간 수행하다 보면 키가 줄어들 수 있다고 그러고 실제로 자기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소리일까요?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은 이 디스크라는 게 그래요. 관절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디스크가 있죠. 척추 사이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있고, 얘는 수분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수분감이 있고, 그 겉에는 아주 그 질긴 아교질 섬유라 그랬나? 단어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그 질긴 섬유가 안쪽에는 이렇게 주행하고 바깥쪽에는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해요. 그래서 격자 형태로 서로 주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얘가. 그리고 이 부분을 인대가 이렇게 앞뒤로 감싸고 있죠. 이 인대도 디스크랑 거의 하나가 될 정도로, 뼈랑 거의 하나가 될 정도로 인대 자체가 이 디스크 앞쪽과 뒤쪽면, 척추관 뒤쪽에서 아주 강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수분 있잖아요. 수분. 이거는 많이 눌리면은 실제로 그 수분감이 약간씩 빠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퇴행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척추 분절과 분절 사이가 이렇게 거의 붙어 있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스쿼트를 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회전 운동이라든지 구부리고 피는 이런 기본적인 운동을 안 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더 있기는 해요. 물론 영양적인 부분도 있고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근데 스쿼트처럼 고중량의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받는 압력이 증가되겠죠. 그러면은 일정 부분 그렇게 디스크가 빠르게 퇴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회복력이 더 빠릅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스쿼트를 열심히 하고 키가 작아졌어요? 자고 일어나. 그러면은 또 그 디스크 사이에 수분이 꽉 차면서 허리는 약간 뻑뻑한데 키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회복되는 그 능력도 좋기 때문에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다시 원래의 키를 복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지금 장성엽 선수 대 올림피아 11등 했을 때 강경원 선수 누가 더 좋나요? 개인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장성엽 선수가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이제 강경원 선수도 되게 몸이 이쁘기는 한데, 그러니까 보디빌딩이라는 관점 자체가 괴물 같은 사람이 훨씬 더 포인트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장성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뭐 등이야 어차피 그 강경원 선수나 장성엽 선수나 등은 두 분 다 약하고, 근데 이제 하체가 강경원 선수가 비빌 수 없을 정도의 레벨이죠. 지금 장성엽 선수의 하체는 강경원 선수가 아예 못 비벼요. 강경원 선수는 이제 후면 하체가 거의 이제 흔히 말해서 다이어트가 완전히 덜 돼 있는 상태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장성엽 선수에 비하면 후면 하체가 엄청 약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체로 놓고 보면은 장성엽 선수가 완벽하게 이제 이기는 거고, 상체로 봤을 때도 이제 전체적인 볼륨 자체가 장성엽 선수가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만큼 그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볼륨으로 봤을 때 지금 상태와 올림피아 11등 했을 때 강경원 선수가 만난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장성엽 선수가 이긴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또 세대가 발전하잖아요. 점점 옛날 선수들이 그때 당시에 명성이 있었지만 지금 막 올라오는 선수들은 오히려 더 체형이 더 좋고, 뭐 이런 케미컬 사용도 외국 그 전문가들, 진짜 케미컬 전문가들과 훨씬 더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선수들과 현대 선수들을 비교한다라는 게 사실은 무리가 있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 시간만큼 스테로이드도 발전을 하는 거고, 그런 사용법들도 계속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사례를 제외한 프레스류의 어깨 운동은 모두 전면 어깨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왜 초보자들에게 프레스를 강조하는 걸까요? 프레스가 어깨 전체 운동이라고 하는데 측면 운동도 되긴 하는지요. 그리고 프레스 위주로 어깨 운동을 하면 전면 어깨만 빵 커지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대부분의 숄더 프레스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은 전면 어깨 활성도가 가장 높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리터리 프레스를 하든 비하인드 프레스를 하든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하든 대부분 프레스류의 운동, 우리가 체스트 업을 하고 위로 미는 동작은 전면 삼각근의 활성도가 일반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기본 운동, 왜 어깨 기본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트레이닝을 하면, 그러니까 프레스로 고중량을 다루게 되면 보조해주는 근육들, 그 보조해주는 근육들도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게 되죠. 예를 들어서 프레스하는 그 근전도를 보면은 중량이 더해질수록 옆에 보조근들도 개입도가 높아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보조근들까지 같이 좀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레터럴 레이즈는 고중량으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고중량으로 하기가 힘든 만큼 보조근의 개입이 줄어드는 운동들이에요. 그러니까 단관절 운동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단관절 운동의 특성이 하나의 근육을 강하게 자극하기에는 쉬운데 보조근들의 개입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보자분들은 다 키워야 되잖아요. 다 좋아져야 되잖아요. 어느 한 곳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루틴을 설정할 때 다관절로 사용하는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관절 운동으로 넘어가서 파트를 나누는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목적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운동이 맞고, 그래서 프레스 운동도 하고 레터럴 레이즈도 해라, 이게 제일 좋은 거다. 비하인드 하는 트레이닝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전면이 주동근이 운동, 측면이 주동근인 운동, 후면 삼각근이 주동근인 운동을 최소한 어깨 운동할 때 루틴으로 하나씩 넣어주는 게 좋다. 결국에는 이게 결론이에요. 알렉스 H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프레스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로 전면 삼각근이 겁나게 크고 측면 삼각근은 작아, 후면 삼각근은 더 작아. 그래서 어깨의 모양이 이렇게 동그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짜부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보디빌더 분들 중에도 있어요. 어깨가 후면 삼각근이 발달되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약간 뽕뽕 두 번 올라가요. 한 번 올라오고 후면 삼각근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이렇게 전면과 측면과 후면이 밸런스가 맞으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라기보다는 여기서 한 번 꺾여서 후면이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레스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 어깨 보면 이 뒤에가 뚝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뭐랄까 절벽처럼 이렇게 탁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보면은 다 프레스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어깨 운동처럼 이렇게 결이 나뉘는 운동들은 저항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저항점별로 운동을 해주는 게 볼륨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득이 큽니다. 형님, 외반주 운동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반주라는 게 일단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외반주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외반주가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반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반주 운동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일단 외반주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제 바깥에죠. 바깥에 팔꿈치 주자예요. 그러니까 외반주, 팔꿈치 기준으로 바깥으로 갔다 팔이. 그래서 이렇게 팔을 피면 이 팔이 상완골 기준에서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우리가 상완골과 요골과 척골 라인을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은 5도에서 한 10도 정도 바깥으로 외반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꿈치를 100% 딱 폈을 때 이게 일자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각이, 한글로 하면 밖굽이 각이라고 해요. 밖굽이, 밖으로 굽은 각. 되게 쉽죠? 밖으로 각이 굽어 있는 거야, 누구나. 단 어렸을 때 다쳤거나 약간 이 골격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굽이 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나는 흉내를 못 내죠. 나는 밖굽이 각이니까. 이 각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아주 소수 존재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외반주 운동이라는 걸 안굽이 돼 있는,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요골 촉골이 안으로 굽어 있는 사람한테 외반주 운동 방법이라 그래서 외반주를 시키면 팔꿈치가 갈리겠죠.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일단 팔꿈치가 당연히 갈리겠죠. 그 사람은 안굽이가 돼 있는데 그 사람을 팔꿈치 기준으로 바깥으로 막 쥐어서 돌린다 그래봐. 이 관절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지겠어요. 다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반주 운동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약간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아, 저런 얘기를 하는 친구는 외반주라는 걸 처음 지금 발견했구나. 책 같은 데서 외반주를 본 거야. 아, 외반주 봤어. 그러면은 팔이 바깥으로 각도를 가져가면은 운동이 더 잘 되겠네, 이런 생각을 이제 처음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냥 해부학적으로 외반주 각이 있는 게 정상적인 팔이다. 그러니까 외반주의 정상적인 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컬을 했을 때 일자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W 되듯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약간 W 돼서 올라오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반주 각을 그대로 쓰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막 일자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외반주 움직임에서 약간 벗어나는 움직임인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팔을 내가 팔꿈치만 살짝 돌리면 일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각은 저항을 막 엄청 심하게 받는 그런 운동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